요번 단원의 이름은 순열이고요. 미리 얘기하자면 요 단원의 이름은 순열이고 구단원의 이름은 조합이에요. 어제 말했지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순열이라는 건 말을 먼저 보자면 이런 건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거든요. 그래서 순열인데 좀 살을 붙여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다 이고, 기호는 여기 대문자 p 양옆으로 소문자 n하고 r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 5명이 있다고 치고 이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울 거다 그 얘기야. 그러면 후보는 5명인데 자리는 3개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사람은 A, B, C, D 5명, 자리는 3개.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야. 그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니까. 그래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 B, C, D 5명이에요. A, B, C, D 5명이야. 그죠? 5명 중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누가 오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왔다고 치고 마지막에 곱하기 5 할 거예요. 누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그럼 남은 B, C, D, E 중에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오는 거야? 아무나, 4명 중에 아무나. 누가 오든 상관없어. 경우의 수 똑같아. 그러니까 B가 왔다고 치고 곱하기 4 할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C, D, E 중에 한 명 오겠죠. 경우는 3가지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개냐? 60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죠? 얘를 좀 더 일반화해서 써보면 뭐라고? n명, 사람이 n명 있는데 이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있다고? 김정아 이제 대답해. 자리가 몇 개 있다고? r개 있다고요? n명 중에 r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r개 있다고. 맨 앞에 오는 거 몇 명? n명 중에 아무나 하나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오는 건 여기 한 명 줄 섰으니까 n-1명. 그 다음에 오는 건 n-2명. 그래서 요 자리의 개수가 r개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몇 명이게? n 빼기 r 더하기 1 요렇게 생겼어요. n 빼기 0, n 빼기 1, n 빼기 2 해서 n 빼기 r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더하기 1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보면 얘도 그거잖아. 5명 중에 3명 줄 세우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끝나요. 숫자가 3개라는 거야. 자리가 3개니까 숫자 3개를 곱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n명 중에 r명이니까 숫자를 r개 곱하는 거야. n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r개. 그러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누가 왔냐면 이렇게 생긴 숫자가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한 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수고요. 기호는 뭐였냐면 아래 첨자야. 작게 쓰거든요. n을 작게 쓰고 대문자 p 쓰고 오른쪽 밑에 r 이렇게 써요. 이게 npr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공식은 뭐다?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마지막에 n-r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앞에서 했던 얘는 뭐겠어요? 5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어떻게 센다고요? 5부터 출발해서 숫자 3개. 이렇게 세는 거라고요. 계산하는 거라고. 숫자 몇 개 넣어볼까요? 10명 중에 4명 줄 세울 거야. 4명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기호로 나타내보면 기호로 나타내보면 10명 중에
일렬로 줄 세울 거야. 4명 뽑아서.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10부터 숫자 4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산수는 하시면 되고요. 그죠? 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생겨 먹었다. 이게 순열이에요. 공식이니까 외우시면 되는데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그냥 좀 일반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중에 약간 특별하게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기 때문에 r이라는 숫자가 n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5명 있는데 6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인원수가. n이 더 큰 숫자여야지 r이 더 큰 숫자인 건 말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 하필이면 얘랑 둘이 같은 경우 n명 중에 n명 다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거야. n명 중에 n명 다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럼 n부터 출발해서 숫자가 하나씩 작아질 건데 어디까지 작아진다고? n개니까 1까지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npn이라는 건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고 n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말로는 계승 그렇게 부르는데 기호로는 느낌표 쓰거든요.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F 팩토리얼이에요. 재수없어서 그냥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 이렇게 읽거든요. n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거 그걸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른다고. n명 중에 n명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 그건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n 팩이다 그 얘기인데 근데 요 기호가 꽤 괜찮은 게 이게 이제 짬뽕해서 요거는 원래 누구였냐면 NPR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요거는 NPN이거든요. 요거 보면 이 NPN이라는 건 이렇게 땡땡땡 안 쓰고 그냥 이걸 팩토리얼 이렇게 딱 깔끔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NPR이라는 건 땡땡땡이라는 기호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n부터 여기까지 곱할 거야 라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우리는 기호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NPR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 뒤에다가 요거보다 1 작은 거 n-r이죠. 요거보다 1 작은 거 n-r n-r-1이죠. 요거보다 1 작은 거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1까지 곱할 거야. 그리고 분모에다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또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자도 n부터 출발해서 그냥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고 분모는 n-r에서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자는 뭐라고? n 팩토리얼이라고. 분모는 뭐라고? n-r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쓴 거랑 빨간색으로 쓴 거랑 당연히 똑같은 건데 실제로 산수할 때는 당연히 노란색이 편하죠. 어차피 이렇게 써봤자 약분되거든요. 숫자 넣어서 산수할 때는 노란색처럼 계산할 건데 다른 사람도 끊겨? 숫자 넣어서 계산할 때 노란색으로 할 건데 이게 말했지만 땡땡땡이라는 기호 때문에 문자 같은 게 들어가거나 어떤 식을 증명해야 되거나 할 땐 밑에 이 빨간색 식을 쓰는 것이 좋아요. 너만 끊긴다는 걸 보니 네가 문제인가 보다. 뭐 어떻게 다르게 좀 해봐. 그래서 노란색으로 실제 숫자가 나왔을 때 노란색으로 산수하시면 되고 문자가 나오거나 어떤 식을 증명할 땐 빨간색을 쓰시고 둘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아까 했던 저 5P3이라는 것도 5에서부터 숫자 3개 곱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처럼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분자에는 n 팩토리얼이니까 5 팩토리얼이고요. 분모엔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그럼 이거 그냥 줄줄이 써보면 5팩이니까 5, 4, 3, 2, 1 이렇게 생겼고요. 분모는 요거 2팩토리얼이잖아요. 2, 1 이렇게 생겼다고. 뭐 1은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고 2가 이렇게 약분 될 거라서 5, 4, 3 위에 있는 거랑 당연히 똑같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실제 산수는 요걸로 어떤 공식을 증명하거나 미지수를 대입해야 할 땐 이걸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두 개 다 기억하시고요. 팩토리얼 얘기한 김에 요거 어처구니 없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만 억지로 외우자면 1팩토리얼은 뭐겠어요? 이거 당연히 1이겠죠? 팩토리얼이라는 거 말했지만 1까지 곱하는 거야. 하나씩 작아지면서. 근데 0팩토리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이상하죠? 이미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n팩 그러면 n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0팩이면 이미 0이거든? 근데 어처구니 없지만 이걸 1이라고 계산할 거예요. 이건 그냥 이러기로 약속한 거야. 따지면 안 돼.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하래. 약속한 거니까 0팩토리얼이라고 나와도 그냥 1이라고 계산하자. 이게 그래서 이런 거잖아. npn 이거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에요. 분모는 n-n 팩토리얼이거든요. 이게 0팩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없다고 할 수 없잖아. npn은 원래 n팩이거든. 그죠? 그래서 0팩토리얼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다시 좀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기호를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순열이 뭐였는지 아까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요 npr이라는 건 n부터 숫자 r 개를 곱하는 거야. 중요한 거 그거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n-r 플러스 1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 나왔지만 개수가 r개라는 거. n부터 숫자 r개 곱하는 거야. 왜?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생각하시고 그냥 1까지 곱하는 걸 계승, 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요거 좀 땡땡땡 없애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팩토리얼 이용해서 나타낸 거다 인 거고요. 이건 뭐 앞에서 많이 했던 거고. 문제로 가서 잠깐만 저걸 먼저 얘기해야 되나? 그러네요. 이웃하는 게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줄만 세우는 것만 쳐다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얘기 보시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있대. 남자 1, 남자 2, 남자 3,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그냥 사람 6명이야.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요? 전부 다. 이 6명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겠어요? 몇 가지야? 산수 안 해도 돼. 몇 가지? 6팩토리얼이에요. 6명 그냥 줄 세우는 거니까. 그치? 6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애들끼리는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어. 이웃했다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6팩토리얼 가지 중에는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애들 뭐 몇 명은 붙어 있고 몇 명은 떨어져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 3명이 다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를 세보자는 거야.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세냐면 이 남자 3명을 묶어요.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덩어리인 것처럼. 그럼 마치 몇 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이냐면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이지. 남자 한 덩어리, 여자 3명. 그래서 마치 4명이 이거 3명 이렇게 붙여버릴 거니까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남학생끼리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이거 세는 방법은 남학생을 한 덩어리로 묶을 거니까 남자 한 덩어리에 여학생 3명이어서 마치 서로 다른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남자애들 이렇게 묶고 여자애들 3명이라고 했지만 지들끼리는 또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줄 설 거 아니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선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막 자리 바꾸고 막 이럴 수 있다고. 그럼 남자애들 3명이서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3팩토리얼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남학생들끼리 이웃해서 줄을 서는 경우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를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마치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생각할 건데 그 중에 지들끼리는 어쨌든 또 줄을 서야 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것도 경우는 똑같겠죠? 그럼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다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겠어요? 남자애들끼리도 이웃하고 여자애들끼리도 이웃하고 그러면 남자애들 묶어버릴 거고 여자애들도 묶어버릴 거고 그럼 마치 2팩토리얼처럼 생겼죠. 2팩토리얼에 3팩, 3팩 이렇게 생겼다고. 되죠? 이번에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인데 이웃하지 않았다는 건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남학생들 사이에 적어도 여학생이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없는 경우를 빼면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학생이 2명 있는 경우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이웃하지 않겠지. 근데 3명이잖아요. 여기서 남학생들끼리 이웃한다는 건 셋이 다 붙어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셋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이걸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3명 중에 둘은 붙어있고 2명, 1명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 경우를 빼먹게 되는 거잖아요.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면 되겠군.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세는 방법이 아예 따로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인데 남학생을 먼저 줄 세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남학생이 먼저 줄 서잖아. 그럼 이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학생들끼리 뭐 줄을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으니까 세워놓고 나서 얘네들 줄 세우는 걸 따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돼. 그럼 여학생이 여기 한 명 들어가고 여기 한 명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 한 명이 들어가야겠죠? 2명 1명일 수도 있고 1명 2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몇 명 들어가느냐를 다 따로따로 세야 한다는 거야. 굉장히 귀찮다는 이야기예요. 몇 명 들어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몇 명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세지 않고요. 오히려 여학생을 먼저 세워요. 여학생을 먼저 줄을 세우면 남학생들이 설 수 있는 건 여학생들의 사이사이와 양끝 이렇게 4군데 중에 남학생이 가서 꽂히면 된다 그 얘기야. 남학생 둘이 같은 자리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여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여학생들이 칸막이를 세우면 남학생들이 이 칸막이 가지고 구분된 4자리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하나씩 들어가면 알아서 이웃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어. 정아야. 뭐부터 세운다고요? 왜 여학생을 먼저 세운다고요? 칸막이를 먼저 세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엔 사람이 없어도 돼요. 얘네는 남자애들을 먼저 세우면 요 사이엔 여학생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몇 명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기가 힘든 건데 이건 여학생들 사이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냥 알아서 남학생만 잘 흩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여학생이 줄 서는 경우 몇 가지겠어요? 3팩. 그래서 여학생이 이렇게 줄 섰다고. 그 다음 남학생을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자리가 몇 개야? 여학생이 3명 줄 서니까 사이사이에 여기에다가 양 끝에까지 해서 총 자리가 4개예요. 이 4개의 자리 중에 남학생 3명이 줄 서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남자애는 4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남자애는 첫 번째 남자에게 들어간 자리 빼고 남은 3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남자애는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 되죠. 그걸 식으로 쓰면 뭐가 된다고? 4, P,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자리가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줄 서는 거야. 남자애들이 골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남자애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쓰더라라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칸막이를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간다. 되겠죠? 역시나 얘도 예제를 보러 가서 그럼 이 순열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개념 콕콕은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면 어드바이스라는 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행히 모두 다 달라요. 그 순열이라는 거 이게 우리 1학년 때 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텐데 그 책 맨 앞에 보시면 아까 요 NPR이라는 기호에서 어떤 멘트가 꽤 중요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사람 줄 세우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람이야 뭐 특별히 다르다는 표현 안 해도 다 다르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알파벳 중에 서로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이제 2학년 때 배울 텐데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기호는 N개가 서로 다 다른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 얘도 서로 다 다른 6개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런 기호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왜? 해도 되죠? A가 맨 처음에 오고 E가 제일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대. 경우는 몇 가지일까? 어차피 6개를 줄 세울 건데 맨 앞에 A가 왔고요. 맨 끝에 E가 왔어. 그럼 남는 건 이거 알파벳 4개인데 얘네끼리 줄 서야 되잖아. 그죠? 양옆에 꽂아 놓고 4개가 줄 서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4팩토리얼. 이 정도는 계산하는 게 좋겠죠? 4, 3, 2예요. 1은 어차피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2번. 양 끝에 자음이 왔으면 좋겠대. 정아야, 자음이 몇 개니? 예? 아이유가 왜 그래? 자음 몇 개야? 하나, 둘, 셋, 다 4개요. 왜 4개야? 2개인가? 자음이 뭔데요? 야! 네? 이거 모음. I도 모음, E도 모음. 큰일 난데. 야, 영어의 자음 모음 언제 배우냐? 초딩 때 배우냐, 내 영어를? 아니, 내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A도 모음이고, I도 모음이고, E도 모음이잖아. 진짜요? 그러네요? 3개예요. 자음이 3개예요. 모음도 3개고. 그랬겠나? 그런 것 같아.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세면 좋겠어? 자음이 3개야. 그 3개 중에 2개 뽑아서 일단 줄 세우는 거지. 잘 들어, 과정을. 양 끝에 자음이 왔으면 좋겠대. 그럼 자음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단 줄을 세워. 그리고 양옆으로 벌려. 그 다음 남아있는 4개가 가운데 쏙 들어가면 되죠. 물론 지들끼리 줄 서야지. 그죠? 그래서 뭐가? 아니지. 자음 하나랑 모음 3개니까 총 4개가 남았죠. 가만히 있는 자음으로 그럼요. 줄 서야죠. 자음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그리고 나서 양옆으로 쭉 벌린 다음에 남은 자음 하나와 모음 3개가 합쳐져서 자기들끼리 줄을 선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부터 숫자 2개 그리고 4팩이니까 4, 3, 2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1은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12, 요렇게 해도 12. 그래서 12가 2개니까 144더라. 이렇게 숫자를 셀 수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자음이랑 모음이 교대로 오는 건데 이거 아까 지금 여기 모음 3개, 자음 3개 그랬는데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남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면 어떻게 푼다고? 이거 그냥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푼다고요. 남학생 셋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학생 먼저 세운 다음에
남은 자리 네 군데 남학생들이 낀다고.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대로 서는 경우래.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남자애들끼리 줄 서고 여자애들끼리 줄 선 다음에 요렇게 줄을 서던가 요렇게 줄을 서던가 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대로 선다는 건 남학생 입장에선 여학생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고 여학생 입장에선 남학생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누굴 먼저 세울 수가 없다고.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았어. 그럼 여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 다음 남학생을 세우는 건데 얘는 지금 누가 먼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음끼리 줄 서고 모음끼리 줄 선 다음에 교대로 서려면 끼우는 게 요렇게 끼워지든가 요렇게 끼워지든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자음 줄 서고 모음 줄 서고 지들 둘이 끼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 그래서 6, 6, 2 해서 70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교대로 서는 경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 자! 어떻게 마이크 꺼? 마이크 끄고 잠 좀 깨워줘? 두 번째 예제는 숫자 5개 있고요. 0, 1, 2, 3, 4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몇 개니요. 이거는 중학교 때도 약간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씩 쓸 거야. 다 쓰긴 쓸 거야. 0, 1, 2, 3, 4를 5자리 자연수 만들래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0. 0은 맨 앞에 오면 안 되니까. 그럼 5자리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뭐일 거냐면 자리가 5개고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4가지죠. 0 빼고 4가지.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왜 3가지야? 이젠 0이 써도 되잖아요. 4가지죠.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맨 앞에 0만 못 온다. 오케이? 됐죠? 두 번째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얘는 자리가 몇 개라고? 3개라고. 맨 앞에. 누구 온다고요? 4개. 0 빼고 4개. 그 다음은? 0 포함해서 4개. 그 다음은? 이렇게 생겼네요. 되죠? 자릿수 세는 건 엄청 쉽고요. 좀 어려우라고 0이 포함된 건데 뭐 0만 고려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 0,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의 배수인 걸 찾으래요. 정아야, 3의 배수 어떻게 찾죠? 나눠요? 아이, 나눠서 3의 배수인지 찾는 거 말고. 그때 뭔가 내가 수업을 했는데. 맞아요. 그니까요. 끝까지 두개 더 이상한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죠. 그거 맞네요. 3의 배수 어떻게 찾지? 물어보고 싶다. 해숙이 오라 그래. 그걸 기억 못해요. 몰라요. 알고 있어? 왜? 진짜? 쌤, 그거 너무 어려워요. 뭐 어려워. 이거 무슨 배수 이런 거 할 때 했을 텐데. 중학교 때인지 언제인지. 아니, 이해 배수는. 에이, 2의 배수만 네가 기억하는 거지. 2의 배수는 알지. 4의 배수 어떻게 하냐? 2배수 뒤에서 짝수! 4의 배수 어떻게 알아? 몰라? 하나도 몰라? 그 맨 뒤 더해서 곱해서 잘 배수는 아니에요? 책 써있지. 있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쌤, 이거.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야, 이건 상식이야. 이걸 다 한다고요? 상식이야. 이거 알아야 돼.
집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지 이거. 알아야 돼. 야, 그럼 이거부터 짧게 설명을 할까? 참 나온. 이거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했었는데 막 천 나고. 날 만나기 전에 언젠가 했어야 돼. 2의 배수라는 거, 이거 이렇게 생각하자고. 편의상 네 자리 자연수로 생각해 보면 A, B, C, D라는 네 자리 자연수로 생각해 보면 이건 1000A 더하기 A 곱하기 1000이라고 할까? 그 A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죠? 이 상태에서 2의 배수인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럼 2로 나눠보자고. 그럼 이건 A에 뭐가 오든 2의 배수잖아. 1000은 2의 배수니까. 얘도 2의 배수야. 얘도 2의 배수야. 얘만 2의 배수면 돼. 그럼 이거 다 더한 건 2의 배수라고. 오케이? 그래서 2의 배수인지는 제일 마지막 자리만 보면 된다는 거야.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 이후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다 2의 배수니까. 오케이? 3의 배수인지는 3으로 나누어 보면 되는데 이건 3으로 나누면 1000이잖아요. 이건 999에다가 1을 더한 거거든. 999는 3의 배수잖아.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누구냐면 이걸 3으로 나누잖아. 그럼 몫으로 누가 나오냐면 A 곱하기 999, B 곱하기 99, C 곱하기 9까지가 몫으로 나오고 남는 나머지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1000A 중에 999A는 3의 배수니까 됐고 미쳤나봐. 333이지. 3으로 나눴으니까. 333 요거는 33 요거는 3. 999에다가 요거 하나 더 하니까 1000, 99, 100, 9에다 10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이건 몫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뒤에 오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얘만 3의 배수면 돼. 그러면 숫자 전체는 3의 배수라고. 그래서 뭐래? 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래요. 얘네들을 각각 더해서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해라 그런 이야기라고. 접수됐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길어도 3으로 나눌 게 아니라 각 자리의 숫자들을 더해보면 되고 각 자리의 숫자들을 더했는데 숫자가 너무 커. 그럼 또 다시 각 자리의 숫자들을 더해보면 되지.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4의 배수인지는 마찬가지로 4로 나눈다고 치면 이거 4의 배수거든. 4 곱하기 25. 그럼 이 위로는 어차피 다 4의 배수예요. 얘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다 4의 배수잖아. 그럼 얘네들만 4의 배수면 되지. 끝에 두 자리만 4의 배수인지 보면 된다고. 끝에 두 자리만 4의 배수인지 보면 된다고. 이 앞엔 어차피 4의 배수니까. 5의 배수인지는 이거부터 5의 배수잖아요. 얘는 당연하고. 그냥 이 뒤로는 다 5의 배수니까 얘만 5의 배수면 돼.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0 아니면 5면 된대. 6의 배수인지는 6은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거니까 맨 끝자리가 2의 배수인지 보고 각 자리 숫자들을 더해서 3의 배수인지 보고 두 개 다 만족하면 6의 배수인 거고 9의 배수 마찬가지예요. 이거 9로 나눈다고 치면 여기서도 나머지로 A, B, C, D가 하나씩 남을 거기 때문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그건 9의 배수가 되더라 인 거야. 안 써있지만 8의 배수는 나눈다고 치면 이거는 8의 배수예요. 1000은 125 곱하기 8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8의 배수야. 여기서부터는 8의 배수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끝에 세 자리 비교하는 거예요. 2의 배수는 마지막 한 자리,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 8의 배수는 마지막 세 자리를 가지고 확인한다고. 배수인지 아닌지. 됐어? 기억해? 정아야. 다시 와서 보면 써먹을 수 있는 숫자가 0, 2, 3, 4 서로 다른 3개 골라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 그런데 3의 배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쓸 수 있는 숫자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인 거 만드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4 썼어요.
3도 썼어요. 그러면 2 쓸 수 있죠. 다 더하면 3의 배수잖아. 이거 가지고 숫자를 어떻게 만들든 무조건 3의 배수라고. 그지? 4, 3 다음에 0은 안 되겠다. 그치? 그럼 4, 2 다음에 0 오는 거 괜찮죠? 다 다음 6이니까. 이걸로도 마음껏 만들어 봤자 어차피 3의 배수라고. 그지? 4, 2, 0. 그 다음 더 없지? 4로 시작하는 건 더 없죠. 그 다음 3으로 출발해. 3, 2, 0. 안 되죠? 끝났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4하고 3하고 2하고 하나씩 써서 3의 배수 만들 거야. 몇 가지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냥 나열하면 끝나는 거잖아. 얘는 몇 가지겠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1. 맨 앞자리에 0 놓으면 안 되니까. 4나 2 중에 하나, 2, 1. 그래서 요거 6개, 요거 4개. 합쳐서 총 10개가 되더라. 됐죠? 다음, 이거 4번.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일렬로 줄 세울 거래. 정아야, 대답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일렬로 줄 세울 거야.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된다고요? 4팩? 4팩? 그 4팩은 뭔데? 아,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답을 보고 읽으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고. 답안 봤어요. 생각해! 답안 봤어요. 첫 번째 나오는 4팩은 뭔데? 그 4명을 한 개로 묶어서 남학생 4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여학생 3명이랑 줄서는 이러니까 4팩.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 4팩.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산수 직접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4팩 정도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24, 24 곱하면 얼마냐? 576이래요. 뭐 세 자리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는 계산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건 그럼 몇 가지겠어요? 일단 4팩 곱하기 아니에요? 아, 여학생끼리 이웃하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 5팩 5팩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요거는 여학생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여학생들끼리 5팩 그러면 120. 3팩 그러면 6. 120에 6. 720 이렇게 생겼다. 그죠? 5팩 정도는 많이 나온 숫자니까 기억하시면 좋고,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를 보면 남학생끼리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거든요. 5번 보시면 똑같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인데 이번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았으면 좋겠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쩐다고? 남학생을 세워놓고 여학생을 지금 칸막이를 먼저 세운다고.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경우수는 어떻게 센다? 4팩 4팩 남자애들 먼저 세우고. 그럼 자리가 몇 개예요? 5개. 5개. 아니 남학생 4명 썼잖아. 그럼 사이사이가 3개고 양옆까지 하면 5개지. 하나가 더 많은 거니까. 자리는 5개, 여학생은 3명. 5P3 5P3 이렇게 생겼다고요. 서로 다른 자리 5개, 거기에 여학생 3명이 줄 서는 거니까. 세보면 4팩 24, 5에서부터 숫자 3개, 5, 4, 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야? 60이야? 24에 60 곱할 것 안 불렀고요. 24에 60 곱하시면 얼마니 이것도? 144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밑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학생 먼저 줄 세우고, 그러면 자리가 4개, 4자리에 남학생 4명. 4P4. 그래서 3팩, 요거는 4팩.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다음 6번.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모음 아니면 자음이지. 자음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모음이 3개. 네. 그죠? U, E, A가 모음이죠. 1번 S랑 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다행인 건 이 슈퍼맨에는 문자들이 다 다른 8개예요. S랑 N 사이에 문자 2개 왔으면 좋겠대. 그럼 SN 말고 남는 거 6개지. 그 6개 중에 2개가 S랑 N 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간다고요? 6개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줄을 세울 거야. S랑 N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먼저 줄을 세우고 양 옆에 S랑 N이 와서 딱 들러붙어요. 붙을 때 SN일 수도 있고 SN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SN일 수도 있고 NS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그지? 그러고 나면 S, N 사이에 2개 껴있는 것까지는 딱 묶였지. 얘네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요 4개 문자는 딱 묶어서 이제 하나가 됐고 남아있는 문자 4개 더 남았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줄 서는 거지. 경우 몇 가지냐면 5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자, 원래 8개였는데 문자가 S랑 N 사이에 2개 넣어서 줄 세우고 SN까지 해서 이제 얘는 딱 붙었어. 더 이상 SN이랑 사이에 2개 껴있는 건 안 건드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남은 4개랑 얘네랑 이제 다시 줄 서야죠. 아, 얘네도 줄 서요? 아, 그럼요. 다 줄 서는 거야.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더라. 되죠? 두 번째 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 적어도 라는 표현을 보면 뭐 생각한다고? 6건. 반대되는 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건 맨 앞도 있고 맨 끝도 있잖아요. 둘 다 모음이든가 모음 자음이든가 자음 모음이든가. 귀찮으니까 자음 자음인 걸 찾아서 빼자. 전체 몇 가지? 전체는 몇 가지? 뭐라고요? 8팩까지. 그 중에 양 끝에 뭘 뺀다고? 자음이 오는 경우. 몇 가지겠어요? 네가 셌잖아요. 5개였나? 내가 다시 세줘? 아니, 몇 개였지? 현준아 자음이 몇 개였니? 5개. 아하. 5개. 응. 어떻게 세지? 아까 비슷한 거 했는데 두 자리에 5개 중에 2개 뽑아가지고 줄 세우고 쫙 벌린 다음에 사이에 남은 6개가 와서 줄 설 거라고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오케이? 네. 네. 이거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산수 하나만 해보면 이거 결국 곱하기 기호로 잘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8, 7, 6, 5, 4, 3, 2에서 요거는 5, 4죠. 5, 4, 6, 5, 4, 3, 2를 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하고 이걸 다 계산해서 그냥 빼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지 않겠어? 6, 5, 4, 3, 2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8 곱하기 7에서 5 곱하기 4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6, 5, 4, 3, 2를 곱하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죠? 어차피 얘네 둘은 공통이니까 이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 한 번만 딱 곱하자 그 얘기라고. 그냥 사라지면 안 곱하면 에이 뭔 소리야. 나누는 게 아니라고. 빼는 건데. 어차피 곱하면 똑같은 수 나오잖아. 똑같은 수에서 똑같은 수 빼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야, 3x에서 2x 빼면 뭐 남아? X. x. 왜 x 안 없어지고? 그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하. 이거 두 개는 가만히 있어야지. 다 곱한 거에서 빼기 다 곱한 거니까 인수분해 하듯이 6543이는 똑같으니까 밖으로 빼자고. 분배하는 것처럼. 그게 산수할 때 조금 편하다고요. 물론 아주 조금밖에 안 편하지만 뭐 조금이라도 편하면 좋잖아. 함수의 개수. 앞에서 많이 했던 건데 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x는 246, y는 135. 몇 개다?
왜 9? 곱하면 에? 곱하면 9개 아니야? 뭘 곱했는데? 3, 2, 4, 6이랑 1, 3, 5 계속 3이랑 3을 왜 곱해? 왜안 곱해요? 아, 이 얘기하는 거야. 2, 4, 6. 아니, 무조건 3이랑 3이 보인다고 곱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 3개. 얘는? 3개 얘는? 3개 그럼 3을 3번 곱해야지. 지금 네가 한 건 여기 중에서 하나 꺼내고 여기 중에서 하나 꺼내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인데 그게 다가 아니지. 연결을 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총 27개다. 그 얘기고. 2번은요. 1대1 대응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야겠지. 얘가 3개 중에 하나. 얘는 남은 2개 중에 하나. 얘는 나머지 하나. 그지?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랑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단원에 가면 제대로 배우는데 얘는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3개가 있고 줄 서는 거거든? 아, 요거라고 해야 되나? 서로 다른 3개가 줄 서는 거야. 줄 서서 만약에 135라고 줄 섰으면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가는 거고 얘가 뭐 135가 줄 설 때 뭐 531, 531 이렇게 줄 섰으면 이렇게 대응된다고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 셋이서 줄 서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순열 가지고 풀고요. 얘는 중복해도 되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 본격적으로 배울 거니까 우리는 그냥 곱하기 하는 수준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자고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아, 오늘 뒤에 부단원도 할 겁니다. 예제 8번은 문자 5개 A, B, C, D, E 있고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예요. 사전식으로 배열할 거래. 사전식 배열 뭔지 알죠? 사전이라는 걸 요즘 볼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사전 있냐?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이런 거 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웠었던 아, 초등학교 때 배워? 사전 보는 방법을? 나는 무슨 사전 빨리 찾기 이런 거 대회도 있고 그랬는데. 아,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우리 때는. 라 때는. 어쨌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 뭔지는 알겠네, 그럼. 사전을 볼 줄 아니까. 모르죠. 까먹었죠 그때 배우면. 그 그래? 아니면 그냥 기억나는 아이. 그 순서대로 그냥 배열하는 거야. 영어 사전이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잖아. 그지? A, B, C, D 다음 누가 오는 거야? 맨 앞에 A, B, C, D가 왔어. 그 다음 누가 오는 거야? FT. 아니, 뭔 소리야. 이 다음 단어가 뭐냐고. 몰라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니까? B, A, C, D. 아, 진심이 아니네? A, B, C, E, D. 아 그래요? 아니야? 아, 야. 몰라요. 자. 숫자라고 보자고. 이거 숫자 5개 쓸 거야.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거야. 이 다음에 누구 와? 6. 아니, 숫자 5개를 쓸 거야. 잠기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숫자 5개 쓸 거야. 네. 배열하는 거야. 크기 순서대로. 제일 작은 거 1, 2, 3, 4, 5야.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몰라요. 이게 와야지. 왜요? 왜냐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1, 2, 3, 4, 5 순서대로 썼고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잖아. 더 키워야 되거든. 근데 얘를 키울 수는 없지. 여기다 6을 쓸 수는 없잖아. 6은 없으니까. 얘는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1, 2, 3, 5가 오고 그 다음 4가 오는 거지. 그 다음 얘를 어? 아니 아니구나. 한 개씩밖에 못. 한 개씩밖에 못 쓰니까. 아. 그 다음은 얘 다음에 누가 와야 돼? 1, 2, 4, 3. 1, 2, 4, 3, 5. 1, 2, 4, 3, 5. 아. 그치?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그러게요. 1, 2, 1, 3, 2, 4, 5? 1, 3, 2, 4, 5. 1, 3! 왜?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아. 1,
1, 2, 2, 3, 3, 4, 5 몇 일 건데? 5, 5. 4, 3. 3, 4가 먼저 와야지. 얘가 더 작잖아. 아, 그 다음에 1, 2, 5, 4, 3. 그 다음에 누가 되니? 1, 3, 1, 3, 2, 4, 5. 그 다음에 얘가 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라고. 이해됐죠? 대충 파악이 되지? 집에 있는 사람 다 되죠? 안 되는 사람은 오래를 와서 야, 씨, 찾아봐. 구글에. 사전식 배열. 이게 뭐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 왜 나오는 거냐면 보세요. 이것도 지금 알파벳으로 써 있어서 그런데 저것처럼 숫자라고 생각해 보면 C, D, A, B 있는 순서대로 따지면 총 몇 번째 오는 거냐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맨 앞에 A가 오는 녀석 몇 개 있겠어? B, C, D, E가 지들끼리 배열하는 경우를 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경우 몇 가지 있냐면 4팩토리얼 가지 있다고. 맨 앞에 A가 오는 거. 그 다음 누구야? 맨 앞에 B가 오는 거지. 이거 몇 가지 있냐면 똑같이 얘도 4팩토리얼이 있어요. 그 다음 C가 오는 것도 4팩인데 끝나면 안 되고 C, D, A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C 다음에 A가 오는 거 몇 개 있는 거야? 3팩까지. C, B 몇 개 있냐 하면 3팩까지 있다고. C, C는 없으니까 C, D로 가는 거야. C, D로 가면 첫 번째 오는 게 누구예요? A, B, E. 얘가 첫 번째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치면 24개, 24개, 6개, 6개. 30, 30. 얘는 61번째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되죠? 어려운데요. 안 됐다는 뜻이잖아, 또. 2번 봅시다. 80번째 오는 게 누구냐요? 80번째 오는 게 누구냐? A로 출발하는 거 24개, B로 출발하는 것도 24개, C로 출발하는 거 몇 개? 24개. 얘도 4팩이니까 24개. 총 몇 개 했어요? 72개. 그지? 그럼 D로 출발하는 것도 24개인데 다 따지면 80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D로 출발해서 A로 가는 거 몇 개? 3팩, 6개. 그러면 요렇게 48, 72에 여기까지 하면 78개다, 그지? 그러면 79번째 오는 숫자는 누구겠어요? D, B, A, C, E. A 다음에 이제 B 왔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잖아. 얘가 79번째 숫자고, 80번째 숫자는 D, B, A, E, C. 얘가 80번째 숫자구나. 이렇게 찾는다고. 그죠? 이거 숫자를 80개를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사전식 배열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가 순열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것도 나오겠죠? 몇 분이야? 5분만 딱 쉬었다가 뒤에 조합 시작할 거고요.